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코인 시장은 그냥 나쁘지 않게 현재 흘러가고 있고, 뉴스들도 제가 쭉 이제 간밤에 살펴봤는데, 중국에서 나온 하나의 안 좋은 뉴스 하나 빼고는 나머지 뉴스들은 긍정적인 흐름이고, 큰 손들은 지속적으로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것 맞고, 개인들은 코인 시장에서 떠나는 사람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추세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톡방을 이렇게 몇몇 개, 텔레그램방이나 몇몇 개 이제 보고 있는 게 있는데, 한 5개 정도 보고 있는데, 톡방에 공통점이 뭐냐면, 요즘에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씩 떠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특정 톡방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는 방은 많이 하는데, 물론 정보를 공유하는 방은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방들 같은 경우는 대화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조금씩 호전되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왜 사람들이 나갈까라는 거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물렸을 때 있었던 그런 분들, 힘드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본인 본전 구간에 오니까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 판단은 이제 각자의 어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건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톡방 인원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거는 위험 시그널이고 톡방 인원이 감소하고 있고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 코인 시장에 더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독일 법률이 8월 2일 날 발효가 된다. 오늘이 한국 시간으로 8월 1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건 큰 자금이 향후에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법안이 이제 독일에서 마련이 됐나 봐요. 근데 독일 기관 펀드의 최대 20%를 넘지 않는 구간에서 암호화폐를 소유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다. 근데 이게 관계돼 있는 게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관련돼 있대요. 여기 보면 연기금 및 보험사는 이렇게 수행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자금 규모가 2조 1천억 달러 또는 1조 8천억 유로 상당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여기서 단 10%만 들어와도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법안이 발의돼서 8월 2일 날 개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20%만큼 끌어올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뉴스 있는 건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코인베이스 주식도 많이 막 이렇게 폭등을 못 하잖아요. 저도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매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시장에서 열광을 안 하는 이유가 그냥 단기로 한 달, 두 달, 일주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 단기적으로 보고 주식을 투자하건 코인을 투자하건 다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캐시우드 누나, 돈나무 누나죠. 아크 인베스먼트의 CEO인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제가 알기로 많은 사람이 막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했었다. 근데 이게 로빈후드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상장되고 나서 8%인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130만 주를 또 아크 인베스먼트에서 또 투자를 했다. 45밀리언만큼. 근데 관점에 따라 틀린 거예요. 돈나무 누나가 생각하는 거랑 우리 개인이 생각하는 거랑 틀리다는 거죠. 시장을 관조할 때. 저는 이분 관점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포텐셜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내가 자금 운영이 당장 카드값 메꿔야 돼. 당장 월세 내야 돼. 당장 어디 청약 부금 넣어야 돼. 그런 돈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착각은, 그러니까 잉여자금, 여윳돈만 항상 하셔야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GBTC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 처음에 투자한 기관 투자가가, 사실 이 아크 인베스먼트예요. 여기서 되게 많이 샀었어요. 그때는 엄청나게 쌌었어요. GBTC 가격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워낙에 쌌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그럼 지금 현재 아크 인베스먼트가 GBTC를 가지고 있고 그 운영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걸 보자는 거죠.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분 관점이 분명히 맞을 거다. 자, 코인 익스체인지 주식을 계속 사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 제 개인적인 주관 하나 말씀드리면 모두가 부자가 되면 자본주의는 망한다라는 게 제 관점이에요.
모두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모두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코인 시장은. 그리고 분명히 손절하고 나가신 분들은 분명히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고점에서 다시 대출받아서 분명히 한두 달 내에 아니면 몇 개월 이내에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루크 마틴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이 41,200달러 까지 아까 오전에 잠시 새벽에 떨어졌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그리고 나서 약간 다시 올라가서 뭐 41,000, 뭐 6, 700달러 지금 있는데 이것이 거품이라고 믿는 오래된 학교의 사람들은 단순히 블록체인의 새로운 수학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시도할 만큼 관심이 없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거품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정사항 및 기타 모든 사항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거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코인이 어느 정도 지금 반등했을 때 빨리 시즌 종료되기 전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중들도 많아요. 유튜버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고. 근데 기사나 트윗이나 유튜브 댓글을 보면 어떤 글들이 있냐면 보유자들이 선동한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아, 이 사람들은 미리 저가에 선점했으니까 선동해서 다음 사람들한테 고가에 팔아먹으려고 선동한다. 라는 기사의 댓글을 제가 본 게 기억나요. 그리고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제가 유튜브 창을 열어놨을 때 그런 식의 댓글을 제가 되게 많이 봤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좀 짜증나죠. 솔직히 그냥 열어놓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기사를 보고, 희망적인 기사를 보고, 트윗을 보고, 문장을 보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투자를 내서 손실을 보면 사람들은 책임을 물어요. 손실 난데 너 책임이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향후에 수익이 나면 수익금 분배는 하실 건가? 수익금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물으실 건가? 수익금 분배를 하실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후원 계좌를 여기다가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회원 가입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거래소 링크, 그 거래소 뭐죠? 레퍼럴 링크를 달아놓은 것도 아닌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4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면 레퍼럴을 걸어놓으면 거기서 아마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2억은 넘을걸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절 그걸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약속을 그대로 할 뿐이에요. 그리고 영상을 보고 판단은 항상 말씀드리는데 각자 개인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객관적인 뉴스나 흐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감정이 뭐 개별적으로 뭐 어떤 때는 들어가긴 하지만 그리고 제로 해치에서 이제 이 말을 하네요. 이것도 사실 코로나에 관해서 그리고 양적 완화에 관해 제가 이거를 메커니즘적으로 매크로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로 해치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오메가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도달할 때까지 연준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초당 수백조 달러를 지속적으로 프린팅할 거다.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할 거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 제로해치에 관련돼 있는 여러 칼럼니스트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점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에 관해서 나는 수긍 못하겠다. 테이퍼링은 금방 할 거고 금리 인상은 금방 해서 전 세계 경제는 다시 나락으로 빠질 거다 라고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제로해치는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의 팔로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금은 투자를 한 게 20대 후반부터 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40대 중반 정도 되는데 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 미디어를 끌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로해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MBC, 뭐 SBS, KBS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인 미디어들 있죠. 조중동 이런 데서 보지 못하는 글이나 견해에 관해서 사실적인 어떤 그 전 세계 흐름에 관해서 제로해치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몰랐던 걸 많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거를 뭐 앞으로도 참고를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 아마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투자하시는 관점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는 의미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자, 오늘 아침에도 이제 누가 한마디 하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차트를 보면 마켓캡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자, 전 세계 주식시장의 마켓캡이.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주식시장은 상승하는데 연준에선 뭐라고 얘기하냐? 지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경기가 불확실하대. 경기가 불확실하대. 그래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에 관해서 모호한 발언만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 그러면서 간간히 공포감만 조성을 해. 아, 지금 이런 상황이면 테이퍼링 해야 돼. 근데 안 하고 있어. 모호한 발언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떤 일이 지금 보면 여기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급락한 구간이 여기 보이죠. V자로. 이때가 코로나 터지고 얼마 안 가서 팬데믹이다, 락다운이다. 매스미디어에서 얘기가 나오고 뭐 각국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급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코로나 명분으로 전 세계 엘리트들은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이 주식시장에 해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상승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실은 양적 완화의 명분이었고 그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이 전체적인 자산시장에 버블을 형성한 거예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예. 자, 그럼 과연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가 델타가 됐고 델타가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가 다시 뭔가로 변이하면 과연 이 버블은 언제까지 키워질까? 이 메커니즘을 그냥 제로 해치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도 마찬가지 동감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가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미혼 남녀 78%가 코로나 이후 새 이성을 못 만나고 있다. 이게 2021년 5월 14일 날 나온 얘기예요. 최근 1년 동안 새로운 이성을 만나거나 소개받은 경험이 어떠냐? 없다가 80% 가까이 돼요. 있다가 21%. 남자 여자가 만나서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죠. 근데 코로나로 폐쇄돼서 락다운돼서 단절된 거예요. 그럼 이게 인구 감소하고 장기적인 인구 감소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코로나19로 사회적 만남과 교류가 크게 줄고 경기 침체에 취업난까지 겹친 게 연애 출산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그래서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만큼 변화된 연애와 결혼 풍속도가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인구 절벽 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질병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 투자 시장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지금 준비를 하면서 지금 가상 현실에 관해서 준비를 하는데 가상현실이 보편화되고 자리를 잡으면 아마 사람들은 연애를 더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가 만나서 뭐 오르가즘을 느끼고 막 이런 것도 향후에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아마 그 오르가즘을 VR 기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콘텐츠도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구 감소는 기술의 진보로 통해서 더 많이 발생되겠죠. 네. 락다운은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바이러스, 뭐 백신에 관해서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완화는 되겠지만 결국에 이 병은 지속적으로 인류가 죽을 때까지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숙명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것을 조장한 건 사실 후면에 있는 엘리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불쏘시개가 됐다? 인터체인지 역할을 했다? 그게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플랫폼 어떤 그 산업이 지금 엄청나게 막 증가되고 확산되고 막 이러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아마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SNS는 또 증가되고 사람들이 방에 틀어박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플랫폼을 사용해서 주문하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잭도 씨가 이런 말을 하네요. 이 사람이 이제 트위터 CEO거든요. 잭도 씨가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되기를 원한다. 트위터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트위터에만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SNS가 뭐가 있을까요? 페이스북이 있고
자, 그리고 트위터가 있고, 그리고 카카오가 있고, 일본에 라인이 있고, 중국에는 위챗, 알리가 있고, 자, 다 연결돼 있어요, 결국엔. 그리고 SNS는 결국 다 통합돼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커런시가 되고, 자, 페이먼트가 되는 거는 결국 이거다. 예, 결국 크립토 에셋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이기도 하고, 페이먼트하고 또 관련돼 있기도 하고, 자, 되게 아이러니하죠. 규정을 내리기가 되게 아이러니해요. 근데 그들이 지금 현재 양적 완화가 궁극의 끝까지 가면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CBDC하고 연결해서 가상자산 시장도 점진적으로 제도권화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결론 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뉴스가 오늘 아침에도 나왔어요. 중국 중앙은행이 자 지속적으로 중국은 크립토 마켓에 관해서 프레스할 거다. 자, 압력을 가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얘기죠. 사실 규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7월 30일 날 이제 토큰포스에 나온 뉴스인데 전 중앙은행 총재예요. 이거는 뭐 일개 직원이 아니에요. 바로 직전 전 중국은행 총재가 디파이 기존 시스템의 도전 적극 대응하고 활용해야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저께는 텐센트하고 알리바바, NFT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발행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러니까 이 뉴스를 전면 다 그냥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특히나 이제 중국 관련한 거는 가식이 되게 많아요. 거짓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규제하는 거에 투자해야 된다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얼마 전에 폭락장에도 그분들 말이 아마 정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뉴스가 진실일까요? 어떤 뉴스가 거짓이고. 그러니까 뒤에 꿍꿍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들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의 사이드 체인인 스마트 BCH가 BCH 커뮤니티와 채굴자들의 지원을 받아 출시가 됩니다. 자, 그냥 단적으로 비트코인 캐시도 페이먼트하고만 관련돼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 체인, 사이드 체인이 개발돼서 거기 붙어진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더리움 EVM 및 웹3 API와 호환되며 빠르고 안전하며 분산된 방식으로 D앱의 높은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기능을 비트코인 캐시에 집어넣겠다. 스마트 BCH 쪽에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했고 지금 이게 완성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방 주소가 여기 있길래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새벽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지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뭐라고 하는지 향후에 어떤 그 기사가 나오거나 하면은 제가 뉴스거리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건 이거는 비트코인 캐시 투자자들한테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뉴스가 하나 또 나왔는데 로비누드에서 세 번째로 큰 비트코인 지갑을 가진 사람이 도지코인을 꽤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 이걸 찾아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특히나 이제 한국 분들은 도지코인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도지코인은 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코인이에요. 예전에 이제 통계조사에서 도지코인이 이더리움보다 더 인지도가 더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실제로 미국인들은 도지코인을 좋아해요. 앨런 머스크만 그냥 단적으로 지속적으로 간간히 뭐 상승을 위해서 립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건 미국 주변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이 큰 지갑의 비트코인 큰 지갑의 주인이 어떤 코인을 또 많이 가지고 있냐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BSV 뭐 요런 것까지. 예. 그래서 요런 것까지 이 최고 부자 주소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은 이게 1시간짜리거든요. 근데 뭐 오늘 아침 새벽 트렌드만 봐도 그냥 하방 트렌드였어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갑자기 하방 트렌드를 뚫고 약간의 상승 진폭이 있었죠. 이게 1시간짜리는 웬만하면 안 보고 4시간짜리 최소한 어느 정도 그 정도만 많이 보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금방 불장이 온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건 장세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건 맞고 어쨌건 올림픽 이슈가 8월 8일 날부로 아마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 중에 축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저께도 이제 멕시코전을 했고 배구도 뭐 김연경 선수가 이끌어가지고 막 했는데 올림픽이 막 이러는 와중에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은 과연 어떨까요?
당연히 신경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올림픽이 치러지는 동안에는. 그것도 하나의 사람들한테는 큰 오락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구글 트렌드로 보셔도 아마 아시겠지만 12개월짜리, 1년짜리를 보시면 예전에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 이때 구글 트렌드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상승했었죠.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5천만 원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트코인들은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하려고 하고 있는 현재 와중이에요. 지난 7일간 관심도를 보면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톡방에서 사람들이 뭐 하루에 몇 명씩 계속 나가듯이. 어쨌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이래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뭐 하락장을 버티시고 견디신 분들은 올 하반기에는 익절하시거나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금으로서는 되게 우세하거든요. 뭐 마지막 판단은 개개인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한 달 전, 그러니까 네오코인 같은 경우 네오코인 기준에서 35,800원대 마지막 매수를 하고 나머지 코인들도 그때 지점에서 마지막 매수를 하고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우상향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판단은 개개인이 하면서 수익을 추구하시면서 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내 투자자들 분들 중에 진짜 전문적으로 큰 손 투자자 분들도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꽤 돼요. 그거는 제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설마? 그 정도 큰 손이 내 유튜브를 본다고? 내 유튜브가 뭐 볼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댓글은 나중에 어느 정도 불장이 오고 그러면 다시 저도 이제 답답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보기 위해선 결국엔 이제 댓글창도 열고 다시 해야죠.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